폐도 검문 제2부 5화 짐승의 가죽을 쓰고 강철의 아가리로 독림 또린의 붉은 화염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네. 사천의 습한 공기가 사라지자 이번엔 건조하고 메마른 황무지가 우리를 반겼어. 수라문시오 러먼으로 가는 길. 그곳은 무림맹의 지도가 아닌 암시장의 뒷골목 지도로만 찾을 수 있는 곳이지. 땅은 온통 잿빛이야.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바위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바람에서는 흙냄새 대신 비릿한 녹냄새가 났어. 오래된 쇠가 부식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태우는 매캐한 연기 냄새. 우리는 신분을 바꿨어. 상인. 아니, 그건 너무 눈에 띄어. 무사. 당장 검문에서 칼을 뺏기겠지. 우리가 택한 신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짐꾼 큐르. 노예나 다름없는 하급 노동자들. 나는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죽은 짐꾼의 시체에서 벗겨낸 낡은 삼배옷을 걸쳤어. 땀과 오물에 절어 악취가 진동했지만 이 냄새야말로 최고의 위장막이지. 얼굴에는 진흙과 숯검정을 발라 흉터를 만들고 머리는 산발을 했어. 유진도 마찬가지야. 놈은 처음엔 이 더러운 옷을 입기를 주저했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말없이 옷을 갈아입더군. 기억해라. 우리는 투명 인간이다. 눈을 마주치지 마라. 허리를 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우리는 그저 짐을 나르는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는 수라문으로 들어가는 보급 행렬의 맨 끝자락에 합류했어. 수십 대의 수레가 줄지어 가고 있었지. 수레에는 쌀과 고기, 그리고 덮개로 가려진 수상한 상자들이 실려 있었어. 수레를 미는 자들은 우리처럼 남루한 짐꾼들이었고 그 옆에는 채찍을 든 감시관들이 말을 타고 오가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지. 짝, 짝, 빨리 안 움직여. 이 게으른 돼지들아. 해가 지기 전에 성문에 도착 못하면 내 놈들 밥은 없다. 채찍 소리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짐꾼들이 움찔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 나와 유진은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등에 지고 그 대열에 섞여들었어. 어깨를 파고드는 무게감. 하지만 나는 이 무게를 즐겼네. 이 무거움이 내 살기 샤치를 눌러주고 있으니까. 나는 허리를 잔뜩 굽히고 땅만 보고 걸었어. 하지만 내 감각은 행렬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지. 감시관은 총 12명. 놈들의 허리춤에 걸린 무기, 곡도 쥐더, 말발굽 소리의 패턴, 놈들의 내공 수위, 삼류 무사들이야. 내 손가락 하나면 1초 안에 목을 꺾을 수 있는 놈들. 하지만 참아야 해. 지금 칼을 뽑으면 거대한 성문을 열쇠가 사라지니까. 한 시즌 2시간쯤 걸었을까. 우리 앞서가던 늙은 짐꾼 하나가 비틀거렸어. 다리가 풀렸는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지고 있던 쌀가마니를 떨어뜨렸지. 푸석 쌀가마니가 터지고 하얀 쌀알이 흙바닥에 쏟아졌어. 귀한 쌀이야. 이 황무지에서는 금보다 귀한 식량이지. 행렬이 멈췄어. 감시관 하나가 말에서 뛰어내려 늙은이에게 다가왔어.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귀한 굴량미를 땅에 버려. 퍽. 감시관의 군화발이 늙은이의 얼굴을 걷어찼어.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 늙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빌었어.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리. 하지만 감시관은 멈추지 않았어. 채찍을 들어 늙은이의 등을 내리쳤지. 짝, 짝. 살점이 튀고 옷이 찢겨 나갔어. 주변의 짐꾼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어. 말리면 자신도 똑같이 당한다는 걸 아니까. 공포에 길들여진 가축들. 유진의 주먹이 쥐어지는 게 보였어. 놈의 어깨가 들썩거려. 3개월 전의 정의감이 다시 꿈틀거리는 거지. 놈이 나서려고 발을 떼는 순간 내가 놈의 발목을 밟았어. 꼭 아주 세게.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유진이 나를 쳐다봤어.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지. 죽은 저걸 보고만 있을 겁니까? 라고 묻는 눈빛. 나는 놈을 노려보며 눈빛으로 말했어. 참아라. 지금 저 늙은이 하나를 구하려고 나서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짐꾼을 죽여야 한다. 데이다이를 위해 소시어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패도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어. 감시관은 분이 풀릴 때까지 늙은이를 매질하다가 침을 뱉고 돌아섰어. 버리고 간다. 시체는 까마귀 밥으로 줘라. 행렬이 다시 움직였어.
쓰러진 늙은이는 신음하며 바닥을 기고 있었지. 우리는 그 옆을 지나갔어. 나는 늙은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냉정하다고? 잔인하다고? 아니, 나는 지금 분노를 저축하고 있는 거야. 이 분노가 이자까지 쳐서 수라문주 강모의 목을 칠 때 폭발할 테니까. 해가 질 무렵 드디어 놈들의 본거지가 모습을 드러냈어. 산과 산 사이 협곡을 가로막고 선거대한 성벽. 수라문시올롬은 이름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들어가는 문. 성벽은 돌이 아니었어. 검은 쇠, 흑철 헤이테로 만들어진 성벽이었지. 높이가 10장 30m는 되어 보였어. 성벽 위에는 수백 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거대한 쇠네발리스타들이 아래를 겨누고 있었지. 하늘로 솟은 굴뚝에 서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 하늘을 가리고 있었어. 매캐한 유황 냄새, 쇠 냄새. 이곳은 무관이 아니야. 거대한 대장간이자 요새이며 감옥이다. 우리는 성문 앞에 섰어. 성문은 괴물의 입처럼 거대했어. 두께가 한 장이나 되는 무쇠문. 경비병들의 살기가 예사롭지 않아. 일반 문파의 무사들이 아니야. 근육이 비대하고 눈빛이 탁한 약물로 강화된 놈들. 저게 바로 철성의 사병들이군. 멈춰라. 검문이다. 경비대장의 고함 소리. 짐꾼들이 일제히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 나와 유진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지. 바닥에 차가운 돌 감촉이 무릎을 파고들었어. 경비병들이 짐수레를 뒤지기 시작했어. 창으로 쌀가마니를 찌르고 상자를 열어봤지. 그리고 사람을 검사하기 시작했어. 단순한 검사가 아니야. 옷을 들추고 몸을 더듬고 입안까지 확인하는 굴욕적인 검사. 숨겨온 무기가 없는지 첩자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내 차례가 다가왔어. 경비병 하나가 내 앞에 섰어. 놈의 코에서 역겨운 술 냄새가 났어. 고개를 들어라. 이 거지 새끼야. 놈이 창대 끝으로 내 턱을 들어 올렸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눈을 깔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지. 입을 살짝 벌려 멍청해 보이도록 연기했어. 놈이 내 눈을 들여다봤어. 눈깔이 왜 이래? 썩은 동태눈 같네. 놈이 낄낄거리며 내 뺨을 툭툭 쳤어. 몸은 튼튼해 보이는데 힘께나 쓰겠구나. 투기장 밥으로 던져주면 딱이겠어. 놈의 손이 내 품속으로 들어왔어. 내 심장 근처. 거기엔 부러진 검 대신 낡은 유포 한 조각이 들어있었지. 부러진 검은 쌀가마니 깊숙한 곳, 쌀알 속에 숨겨두었으니까. 놈이 유포를 꺼내더니 바닥에 던지고 짓밟았어. 더러운 새끼, 들어가라. 통과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짓밟힌 유포를 주워 먹는 신용을 하며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어. 감사합니다. 나를 비웃는 놈들의 웃음소리. 그래, 웃어라. 지금 실컷 웃어둬라. 곧 그 입에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게 만들어줄 테니. 성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지상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 길은 지하로 이어져 있었지. 거대한 나선형 통로. 우리는 개미떼처럼 그 통로를 따라 끝없이 내려갔어.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갔어. 숨이 턱턱 막혀와. 지하 1층, 2층. 얼마나 내려왔을까? 드디어 거대한 지하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 지옥도 디유투. 그 자체였어. 축구장 열개는 합친 듯한 거대한 공동콩동. 수천 명의 노예들이 우통을 벗고 일하고 있었어. 한쪽에서는 용광로가 쇳물을 토해내고, 한쪽에서는 대장장이들이 무기를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며 동력을 만들고 있었지. 그 모든 소음이 섞여서 귀를 멀게 할 것 같았어. 깡, 우웅, 촥, 촥. 천장에는 쇠사슬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그 위로 감시자들이 매달린 채 아래를 감시하고 있었어. 여기는 단순한 무기 공장이 아니야. 무린맹의 무기를 빼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불법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였어. 독을 바른 화살, 암기, 폭약, 강외법도에 어긋나는 금지된 무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 짐은 저기에 내려놔라. 감시관이 채찍으로 구석을 가리켰어. 우리는 쌀가마니를 내려놓았어. 유진이 내 쌀가마니 속에 손을 넣었어.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내부러진 검과 자신의 검을 꺼내 품속에 숨겼지.
다행히 소음과 연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어. 이제 무기는 찾았다. 다음은 강무장호를 찾는 것이다. 이 거대한 지옥의 주인, 그는 어디에 있는가? 그때 지하 깊은 곳에서 거대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어. 와, 죽여라, 죽여라. 작업 소음과는 다른 광기에 찬 인간들의 함성. 가장 밑바닥, 지하 5층. 그곳에서 붉은 조명이 번쩍이고 있었어. 나는 직감했어. 저곳이다. 강무는 노동 현장에 있지 않아. 놈은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자극적인 유의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투기장도 찌청. 피와 살이 튀는 그곳에 우리의 목표물이 있다. 나는 유진에게 신호를 보냈어. 가자. 더 깊은 지옥으로. 우리는 지하 5층으로 내려갔네. 이곳은 위층의 공장과는 공기가 달랐어. 매캐한 연기는 사라지고 대신 비릿하고 덥습한 냄새가 진동을 했지. 피 냄새, 땀 냄새, 배설물 냄새, 그리고 욕망이 썩어가는 냄새. 이곳이 바로 수라문의 심장, 지하 투기장이었어. 거대한 원형 경기장. 바닥에는 붉은 모래가 깔려 있고 그 위에는 방금 끝난 시합의 흔적인지 선열이 낭자했지. 경기장을 둘러싼 관중석에는 수백 명의 인간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 놈들은 노동자가 아니야. 비단 옷을 입은 상인들, 타락한 관리들, 그리고 뒷골목의 왈패들, 강호의 쓰레기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어. 그들은 손에 돈뭉치를 들고 흔들며 아래에서 벌어지는 사륙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지. 와, 죽여. 목을 따버려. 놈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 남이 죽어가는 꼴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저 역겨운 표정들. 마광이 노동을 착취했다면 이곳의 주인 강무장호는 생명 그 자체를 유의로 소비하고 있었어. 더 악질적인 놈이지. 나와 유진은 짐꾼 행세를 하며 관중석 뒤편 어둠 속에 숨어들었어. 우리는 철창 너머로 경기장을 내려다보았지. 철창 안에는 검투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어. 노예들, 목에는 폭약이 든 목걸이를 차고 손에는 녹슨 칼과 도끼를 든 사내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가축의 눈빛. 유진이 몸을 떨었어. 죽은 저들은 무인이 아닙니다. 그냥 사냥감입니다. 그래, 사냥감이지. 하지만 늑대가 나타나면 사냥감도 이빨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때 경기장 가장 높은 곳, 황금으로 장식된 상석상 씨의 한 사내가 나타났어. 거구의 사내, 곰 가죽을 두르고 머리는 박박 깎은 대머리. 그리고 놈의 양손에는 거대한 강철 장갑이 끼워져 있었지. 철권 티에챈 강무장우, 수라문의 주인. 놈이 손을 들어 올리자 관중들이 미친 듯이 환호했어. 강무, 강무, 수라왕 만세. 놈은 그 환호를 즐기며 의자에 앉았어.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까딱했지. 그러자 경기장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끌려 나왔어. 패배한 검투사였어. 한쪽 팔이 잘려 피를 흘리는 사내. 강무가 마이크 확성 장치를 잡고 말했어. 목소리가 동굴처럼 울려 퍼졌지. 오늘의 패배자다. 수라문에는 패배자가 설 곳은 없다. 패배는 곧 죽음이다. 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경기장 아래로 뛰어내렸어. 쿵 10장 30m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놈은 무릎 하나 굽히지 않고 착지했어. 먼지가 피어올랐지. 놈이 패배자에게 다가갔어. 패배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 자, 잘못했습니다. 문주님, 한 번만 기회를. 강무는 웃지 않았어. 무표정하게 기계처럼 다가가서 강철 주먹을 들어 올렸어. 그리고 내리찍었어. 과직, 수박이 깨지는 소리. 비명도 없었어. 머리통이 사라졌으니까. 피가 강무의 얼굴로 튀었지만 놈은 닦지도 않았어. 오히려 그 피 냄새를 맡으며 희열에 찬 표정으로 관중들을 올려다봤지. 와, 관중들이 더 크게 소리쳤어. 미친놈들, 피에 굶주린 악마들. 저것이 바로 철성의 실체였어. 인간성이 말살된, 오직 힘과 폭력만이 지배하는 야만의 제국. 강무가 다시 상석으로 올라가고 다음 경기가 시작됐어. 이번엔 맹수와 인간의 싸움이었어.
굶주린 호랑이 2마리와 창을 든 노예 3명. 나는 경기 내용을 보지 않았어. 대신 대기실에 있는 노예들을 관찰했지. 그들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개 중에는 다른 눈빛을 가진 놈들이 있었어. 구석에 앉아 칼을 갈고 있는 흉터투성이 사내. 동료의 죽음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늙은 무사. 저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기회만 있으면 주인의 목을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놈들이야. 씨앗이다. 나는 생각했어. 저들을 규합하면 이 수라문을 내부에서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외부인인 내가 놈들에게 접근하면 의심만 살 뿐이야. 놈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나 역시 저 피밭에 굴러야 한다. 증명해야 한다. 내가 너희보다 더 강하고 더 잔인한 짐승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 거기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냐? 뒤를 돌아보니 투기장 관리인 슬레이브 마스터의 채찍을 들고 서 있었어. 놈의 눈이 매섭게 우리를 훑었어. 짐꾼 놈들이 왜 여기 있어? 짐은 다 내렸을 텐데. 혹시 쥐새끼냐? 유진이 품속의 검자루를 잡으려 했어. 안 돼. 여기서 칼을 뽑으면 포위된다. 강문은 저 위에 있고 우리 주변엔 수백 명의 사병들이 있어. 정면 승부는 자살행위야. 나는 유진의 손을 잡고 제지했어. 그리고 관리인 앞으로 걸어 나갔어. 아주 당당하게 짐꾼의 비굴한 표정을 집어치우고 늑대의 눈빛을 드러내며 쥐새끼라니. 내가 입을 열었어. 나는 지원자다. 관리인이 멍하니 나를 쳐다봤어. 뭐, 지원자. 그래. 짐 나르는 건 지겨워서 말이야. 나는 철창 너머 경기장을 가리켰어. 저기서 뛰고 싶어서 왔다. 돈이 된다고 들었는데 목숨 걸고 싸우면 큰 돈을 준다지? 미친 소리였지. 제 발로 지옥에 들어가겠다는 거니까. 관리인이 코웃음을 쳤어. 하, 미친 놈이구만. 짐꾼 주제의 검투사가 되겠다고? 좋다. 안 그래도 오늘 고기 방패가 부족했는데 잘 됐군. 내 놈의 그 건방진 혀가 호랑이 밥이 될 때도 놀릴 수 있나 보자. 관리인이 쇠사슬을 던졌어. 철그럭. 차라. 유진이 나를 말리려 했어. 죽은. 이건. 나는 유진에게 눈짓했어. 너는 밖에서 대기해라. 내가 안에서 길을 열겠다. 내가 저 안에서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너는 지하 감옥의 열쇠를 찾아라. 나는 쇠사슬을 목에 감았어. 차가운 쇠의 감촉. 노예의 상징이지만 나에게는 입장권이었다. 강무가 있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가장 낮은 곳으로의 추락. 관리인이 나를 끌고 갔어. 따라와라. 108번. 이제 내 이름은 108번이다. 나는 경기장 대기실로 들어갔어. 노예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어. 제 발로 들어와 미친 놈을 보는 눈빛. 경멸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 나는 그들 한가운데 섰어. 그리고 품속에 숨겨둔 부러진 검을 꺼내들었지. 스르릉. 녹슨 칼들 사이에서 내 것만이 차가운 살기를 뿜어냈어. 노예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 본능적으로 느낀 거야. 이 놈은 팔려온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을. 곧 경기장 문이 열릴 것이다. 나는 저 붉은 모래 위에서 춤을 출 것이다. 강무가 나를 주목할 때까지. 놈이 제 발로 내 앞에 내려와 내 검에 목을 대줄 때까지.